오늘이 올해가 이제 6.25 전쟁이 발발한 지 이제 75주년이 되죠. 그러니까 그때 뭐 그 소년병 14살, 5살부터 이제 6.25에 이제 참전했던 분들인데 그분들이 이제 90세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참 6.25도 이제 그 한갑, 진갑을 지나가지고 이제 8순에 이제 접어드는 그런 이제 길목에 이제 들어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25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알고 이해하고 그걸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될 우리 국민들은 또 너무 또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너무 몰라도 참 너무 모른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모르는 그 주제 하나가 오늘 제가 말씀드릴 6.25 전쟁. 그 다음에 또 유엔군. 그러니까 6.25 전쟁도 모르고 유엔군이 고만군 하는데 어떻게 고마운지를 또 모르는 게 또 유엔군의 당시에 그 존재했던 것 같아요. 또 역할이었고. 그 중에서 이제 오늘 핵심 주제가 그 미 8군 사령관을 이제 지냈던 벤플리트 장군인데 이분은 참 그 6.25가 난 다음에 워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미 8군 사령관이 이제 워커, 뭐 낙동강 그 사수하면서 책임을 졌던 분이 이제 워커 장군인데 아마 워커 장군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아마 저 광장동에 워커힐도 있고, 그렇게 해서 뭐 거기 가서 뭐 좀 그 주말에 그 날씨 좋은 날은 거기 가서 그 커피 한잔 하면 또 좋은 그 장소인데 아마 거기 갔다 오신 분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래서 워커는 좀 장군은 좀 많이 좀 들어봤을 그 이름인데 벤플리트 장군은 그 많이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이 실제로 또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와서 뭘 했지 또 얼마나 있었지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 얼마나 도움을 줬는지 또 이승만 대통령에 굉장히 도움을 준 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전부 모르는 것 같아요. 제 이야기 듣고 6.25도 알게 되고 벤플리트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이 75년 전에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그런 대한민국을 도왔던 미국 그 다음에 유엔군 그 다음에 벤플리트 장군 이 양반들이 얼마나 고마운 분인지를 아마 조금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벤플리트 장군은 6.25 때에 미 8군 사령관을 했던 분이 4명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 이제 워커 장군이 이제 왔고, 7월 8일 날 워커 장군이 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로 온 게 류제이 장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온 게 이제 벤플리트 장군,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그 정전 협정이 이제 체결될 때까지 8군 사령관을 지냈던 분이 맥스웰 테일러 이제 장군 이제 4명이 이렇게 오셨는데 6.25 전쟁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개월수로 따지면은 37개월입니다. 37개월. 정확하게 이제 3년 1개월 4일 해서 이제 1129일의 전쟁이라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 37개월 동안에 그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벤플리트 장군이 22개월을 했어요. 22개월. 그러니까 굉장한 기간이요. 37개월 22개월이니까 거의 한 60%? 예. 그런데 나머지 분들은 이제 조금씩, 워커 장군 한 6개월 하시다가 이제, 이렇게 순직을 하셨고, 류제이 장군은 메가더 유엔군 사령관이 이제 파이어되는 바람에, 한 4개월 정도 하다가 유엔군 사령관으로 가면서 이제 후임으로 오셨던 분이 이제 벤플리트 이제 장군입니다. 그래서 이 벤플리트 장군은 우리 그 대한민국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태어난 분처럼 우리 대한민국을 도와줬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승만 대통령도 도움을 많이 줬고 그런데도 우리 국민들은 연구자 외에는 거의 벤플리트 장군에 대해서 모르는 그런 이제 실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이 6.25가 끝난 다음에 54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미국 초청을 받아서 국빈 방문합니다. 그게 54년 7월인데, 그때 이제 미국에서 의례적으로, 굉장히 의례적이죠. 미 상원, 하, 양원, 합동 연설을 초청을 합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서 7월 28일, 54년 7월 28일 날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대단한 연설을 하죠. 대단한 연설을. 본인이 직접 그걸 다 영문으로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 그 정치 고문이 잘 아시다시피 올리버 박사니까, 로버트 올리버 박사. 그래서 이제 로버트 올리버 박사가 이승만 대통령 그 성향을 알기 때문에 그 제발 그 영문 그걸 연설 좀 초안을 좀 보여달라. 그거 안 보여줍니다. 그래서 미국 오셨어요. 그러니까 내일 연설인데 저녁에 또 가서 그것 좀 보여줄 수 없느냐. 내가 좀 보고 좀 걸릴 거 걸리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내가 미국적 시각 어떻게 보면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봐서 한미 간의 어떤 그 이해관계가 충돌이 되지 않도록 좀 이렇게 도움을 주겠다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 또 고집이 또 한 고집 하는 양반 아닙니까? 끝까지 안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났는데, 결국은 연설은 굉장히 맹연설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미국을 좀 뭐랄까 좀 비하하는, 그러니까 미국이 중공군이 무서워서 그 6.25 전쟁을 그런 식으로 끝냈다는 이제 그런 뉘앙스를 이제 해서, 미국이 초반에는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좀 분위기가 험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내 일생에 연설을 끝낸 다음에 최대의 실수를 한 것 같아. 그런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잘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연설을 하면서 그 서두에 6.25 전쟁 때에 우리 한국에 가서 그 미군을 지휘하고 유엔군을 지휘했던 장군들을 8명을 차례대로 거론을 합니다. 거명을 합니다. 제일 처음에 나왔던 게, 그러니까 이제 메가더 장군. 그러니까 미군 장병들을 지휘를 해서 성공한 전쟁으로 이끌었던 분들로 이렇게 이제 하는데, 정확한 어딩은 아닙니다. 그런 이제 뉘앙스로 이제 말씀을 하면서 메가더 장군을 제일 먼저 꼽고, 그 다음에 이제 왔던 분이 누구냐면은 6.25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왔던 사단이 혹시 아세요? 예. 24사단장 윌리엄 딘입니다. 윌리엄 딘 장군인데, 그래서 이 양반이 메가더가 본격적으로 오기 전에 24사단장이 와서 역할이 주한 미군 총사령관 역할을 했어요. 그때 미 고문단도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24사단 들어온 부대 미 고문단을 이렇게 합쳐가지고 일단은 한국에 들어온 주한 미군을 다 지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직함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딘 장군을 두 번째로 이제 거론하고, 그 다음에 이제 7월 8일 날 워커 장군이 이제 천안에 오지 않습니까? 방문을. 그래서 7월 13일 날 미 8군 사령부가 대구에 이제 개소가 됩니다. 사령부가 설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그 워커 이제 장군. 그 다음에 이제 알몬드 장군을 그 미 식군단장. 그러니까 이제 인천 상륙작전의 미 지상군의 유엔군의 주역은 미 식군단이었거든요. 그래서 미 식군단장이었던 알몬드 장군을 거론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 8군 사령관으로 왔던 류제이 장군. 그 다음에 유엔군 사령관을 했던 이제 마크 클라크 장군.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이 미 의회에서 연설할 54년 당시에 유엔군 사령관을 했던 존 헐 장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당시 8군 사령관을 지냈던, 마지막 8군 사령관을 지냈던 테일러 장군. 그래서 8명을 거론합니다. 걸어놓고, 그리고 해서 문장을 바꿔서 오늘 주인공인 벤플리트 장군 하는데, 이 그 8명을 거론할 때는 그 분량이 한 패러그래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름만 나열해도 한 패러그래프 되잖아요. 그런데 벤플리트 장군은 거기서부터 한 4패러그래프를 그 할애를 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시간 관계에서 다 말씀 못 드리고 요지만 말씀드리면은, 벤프리트 장군은 51년에 우리 한국에 왔다. 와서 당시 우리 한국의 청년들이 내 나라와 내 가족을 위해서 싸우게 해달라고 이렇게 절규를 했는데, 그것을 들어준 사람이 벤프리트 장군이다. 벤프리트 장군이다. 그러면서 그 벤프리트 장군은 그런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집합을 시켜서 제주도, 강주, 논산 이 등지에서 훈련을 시켜서 당시 아시아를 통틀어서 가장 강력한 반공 군대로 육성을 시킨 분이 바로 벤프리트 장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벤프리트가 육성한 그 군대가 이승만 대통령이 연설할 그 시점에, 그러니까 54년 7월 그 시점에 우리 휴전선의 3분의 2를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군은 벤프리트 장군을 지금도 대한민국 육군의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렇게 장황하게 많은 그 대통령 의회 연설에서 그 이 한 개인을 그렇게, 메가더도 아닙니다. 워커도 아닙니다. 벤프리트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상당한 분량을 이렇게 할애를 해서. 그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그 중요한 그 의회에서 많은 분량을 서두에 벤프리트 장군을 또 초청을 합니다. 의회에. 그렇게 해서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러면은 6.25 때에 22개월 동안 벤프리트 장군이 무슨 일을 했길래, 또 그 이후에 또 많은 얘기가 있는데, 벤프리트 장군이 무슨 일을 했길래 이승만 대통령이 남 칭찬하는 걸 싫어하시거든요. 예, 본인이 최고이기 때문에 칭찬 듣기를 좋아하는 양반이지, 칭찬하는 것은 굉장히 인색하신 분이에요. 본인은 워낙 똑똑하고 그러시기 때문에, 메가더하고 정도만 이렇게 맞상대할 수 있어서 칭찬을 할 정도지, 나머지는 다 밑에입니다, 그냥. 그런 양반이, 미 의회의 그 중요한 국군 방문에 가서 했던 연설을 벤프리트 장군이 했다는 거, 그걸 이제 풀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벤프리트 장군이 그 6.25 때 우리나라에 오게 된 동기는 메가더 장군 때문에 왔습니다. 메가더 장군. 메가더 장군이 51년 4월 11일 날, 쉽게 말하면은, 우리 젊은이들 용어로 말하면은 트루먼 대통령이 들이받지 않습니까? 트루먼의 미국 정책, 외교 정책이죠. 거기에 반대를 한 거죠. 그러니까, 메가더는 군인이에요. 메가더의 신념은 전쟁을 했으면은 무조건 승리로, 군사적 승리로 끝낸다는 게 메가더의 웨스트 포인트 나온 이래의 본인의 신념입니다. 그렇게 살아왔고, 또 그렇게 해왔고, 그런 메가더에게 트루먼 대통령은 이제 외교 어떤 미국의 대외정책 수준에서 그걸 용납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대외정책은 군사도 일부분이고, 외교도 일부분이고, 경제도 일부분이고, 일부분이잖아요. n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트루먼의 입장은 그 큰 틀에서 보는데, 메가더는 군사적, 군인의 이제 시각에서 봤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이제 충돌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트루먼 대통령이 이건 안 되겠다. 이건 군 통수권자에 대한 도전이다. 그래서 미 국방부 회의에 붙입니다. 이 메가더를 대통령에게 이렇게 반항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미 국방장관, 합참의장, 각군 총장이 모여서 여러 번 논의를 거쳐서 결론은 파면, 해임을 시킨 게 옳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육군 원수는 파면이 없습니다. 해임입니다. 그 직에서 물론, 그러니까 미국 육군 원수는 죽을 때까지 현역입니다. 죽을 때까지 현역 신분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사무실이 제공되고 정부로부터 현역 육군 중령이 보좌관으로서 서포트를 해줍니다. 그런 굉장히 중요한 포스트인데, 그래서 이제 해임으로 이제 51년 4월 10일 날, 이제 해임을 이제 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이야기는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단순히 이제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 과정이 뭐 여러분 잘 알겠지만 매끄럽지는 좀 못했죠. 그 전달 과정에서 그게 이제 미국 국민의 공분을 사가지고 결국 메가더가 해임된 그 한 달 후에 메가더 청문회가 열립니다. 미 의회에서. 그러니까 당시 군 수뇌부 13명이 불러갑니다. 청문회 대상으로. 왜 메가더가 해임이 돼야만 하는지.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미국 대외정책, 미국의 군사정책,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국의 한국 전쟁에 관한 정책, 이게 틀렸느냐 맞았느냐, 트루먼 행정부가 지향했던 게 맞았는지 메가더가 이야기했던 게 맞는 건지 이걸 진단하는 그 역할을 했던 게 메가더 청문회죠. 그게 청문회 보고서가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유명한 이야기도 나오죠. 당시 브래들리 이제 합참의장이 첫 마디가 청문회 하니까 그 이야기를 하죠. 6.25 전쟁은 잘못된 시기에, 잘못된 장소에서, 잘못된 적과에, 잘못된 전쟁이었다. 이 말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메가더의 주장을 반박하는 당시 미 트루먼 행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발언을 하게 되죠. 결국은 이제 메가더가 잘못됐던 걸로 결론이 납니다. 청문회 결론은. 트루먼 행정부의 정책이 옳았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또 그건 아니었죠. 그런데 당시 이제 메가더의 입장은 이참에 이승만 대통령도 이미 이참에 김일성이가 38도선을 무시했기 때문에 북진 통일을 해야 된다는 게 이승만의 입장이고, 메가더는 중공이 이렇게 돌아왔으니까 이참에 중국 대륙을 빨간 물에서 파란 물로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었죠. 왜? 뭘로? 군사적으로. 어떻게? 미국은 그만한 힘과 능력이 있다고 판단해요. 그런데 그걸 이제 트루먼은 결국은 3차 세계대전을 할 미국이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판단했던 거죠. 실제로 핵무기는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안 돼 있었죠. 모 대통령이 믿었던 건 뭡니까? 미국 우리 덤벼봐라. 우리 쉽게 말하면은 1억을 포로로 주면은 미국은 포로 관리하다 끝난다. 요거 하나였고, 하나는 자 중국 대륙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장개석이가 그 국공내전 때 중국 대륙을 다 점령했으면서도 결국은 저 서북방에 있는 못했던 그걸 못 때려잡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후퇴하면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본도 결국 증가하니까 중국 대륙을 커버할 수 있는 아무리 병력이 많다 하더라도 그걸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못했던 게 그걸 믿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트루먼도 그걸 알았고, 미군 수뇌부도 알았고, 그래서 3차 세계대전으로 지금 준비가 안 됐다. 뭐 여기에는 또 여러 가지 논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이렇게 반박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것은 뭐 또 본인이 또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고, 그건 저는 또 다른 의견에 대해서 뭐 이렇게 존중을 합니다. 어떤 의견이든지.